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정보력의 윤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영재학교 시험 발표 났죠. 2019년 올해는 2020학년 이제 입학이니까 올해 19일 날이 시험 날짜로 다가왔습니다. 네, 영재학교 시험은 3단계 또 결정이 나죠. 1단계 서류 전형을 하고 2단계 영재성 검사에서 굉장히 큰 변별력을 가지는 시험을 치러지게 될 건데요. 오늘은 학교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학교는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난이도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쭉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영재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학교에서 우리 아이는 이 학교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시험을 치러주실 텐데요. 2017년부터는 이제 한 곳밖에 시험을 못 치게 되어버려서 동일한 날, 그죠? 출발에 대해서 조금 영재학교는 총 3단계 전형으로 입시생을 선발하게 되죠. 자, 지금 이제 2단계 영재성 검사. 학교별로 문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축제 방향에 맞춰서 그 경향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영재학교 진학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2단계 전형 영재성 검사에 대해서 대비 전략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서울과학 고등학교부터 할게요.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창의적 문제를 내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물론 모든 영재학교가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매년 이제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답이 열려있다는 거죠. 닫혀있는 게 아니라 A라는 답은 A뿐만이 아니라 A-1, A-2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과정을 본다는 거죠. 이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자, 그래서 참고할 만한 모범 답은 있지만 정답은 열린 문제를 출제해서 잠재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학교죠. 자, 그래서 2018년도 입시에서는 2교시, 3교시 치르는 수학과 문항수가 줄었고 난이도는 상승했어요. 2019학년도에는 수학은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 자체는 약간 낮아졌으나 풀이 과정 자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학생들이 시간 배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2교시 창의성 문제 해결 검사에서는 기하정수 출제되었었고요. 기하는 삼각형 닮은 조건이랑 닮은 도형, 성질 활용한 문제, 삼각비를 통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삼각형 닮음을 파악해서 삼각형 넓이 사이의 관계도 구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도 있었죠. 3교시에서는 조합 반문제를 출제하고 사고력을 평가했는데요. 정답뿐만 아니라 이제 풀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심화학습을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제대로 하는 학생, 개념을 제대로 한 아이가 이제 그 개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고력을 펼칠 수 있었는지로 이제 조금 약간 가늠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중심으로 생명과학, 지구과학, 실생활 소재 이렇게 창의적인 문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요즘 워낙 융합형 인재라고 많이 하니까 통합형 과학적 이제 창의 문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019학년도 운동에 관련된 물리 문제, 그 외에도 지구과학, 물리화학 또는 물리화학 생물 이렇게 융합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종합적 사고가 가능해야지 문제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균형적인 과학학습. 그러니까 지구가 지구가 화학, 화학, 물리를 제일 많이 하니까 화학, 물리만 했더라면 이제 조금 좀 힘든, 다 하면 훨씬 더 쉬운 이런 관점. 관점이 조금 다르니까요.
하지만 영재고 중에서 서울과학고는 이제 유일하게 4년간 기출문항을 올리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시는. 이렇게 해서 경기과학고등학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난이도가 물론 모든 영재학교가 다 이렇게 난이도는 어느 정도 어렵겠지만요. 특히 모두 고르시오 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죠. 이제 확실하게 뭐든지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2018년이랑 19학년도 수학과학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서 평년 난이도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오답을 유도하는 것이 이제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3번이 답인데 4번 또 너무 답처럼 적어 놓은 거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많이 헷갈려서 오답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모두 고르시오 때문에 뭐 그런 문항에서도 부분 점수 안 주는 게 특징인 게 경기과고의 특징이고요. 전형화된 암기나 과도한 학습 선행, 교과 뭐 개념 이걸 철저히 하고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본기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 왜냐면 헷갈리면 안 된다.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 기본에서 흔들리면 못 푼다. 이런 거죠. 수학은요, 기하, 대수, 조합, 정수 영역에서 일단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고르게 출제가 되었고요. 과학도 중등 심화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 출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지식보다는 독서를 통해서 요즘은 과학 상식을 넓혀서 풀 수 있도록 많이 요한다고 하고요. 네, 그 독서라고 하는 게 사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심화 과정에 대한 독서라면요. 사실 전공 서적도 굉장히 심오화된 이제 부분이죠. 뭐 독서의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또 논문도 가장 심오화된 영역이죠. 뭐 그 말인즉 네, 뭐 표면적으로는 중등 내용까지라고 하지만 중등 심화라고 하면 고등 과정이나 뭐 아니면 대학 과정까지 연계된 부분은 그 부분까지 알면 훨씬 더 쉽다라는 게 사실 내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한국과학 영재학교 보면요. 일단 굉장한 다양한 과정을 얘네들은 단답형이 아니라 다양한 과정을 풀이 같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답 틀려도 풀이 과정이 맞으면 오케이. 근데 그 답도 그 부분 점수를 그러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분 점수를 주는 게 이 학교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다른 학교는 뭐 틀리면 일단 부분 점수, 답이 틀리면 부분 점수 안 주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많은 문제를 맞추어서 내가 점수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풀어내어서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일단 건드려 보긴 해야겠죠. 수학 경우에는 기초학력평가 문항수가 작년보다 줄었고요. 부등식, 통계, 기하, 방정식 이렇게 다양한 개념이 활용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기하, 대수, 확률 기반 조합 같은 영역에서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중등 교과를 벗어나지 않는 지시문을 분석하고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문항수 자체는 다르지만이 일단 만약에 이 학교에서 우리가 물리랑 화학에만 치중을 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또는 자신 있는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부분이 이제 가중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더 알 수 없어서 일단 더 좋기도 하고 뭐 나쁜 점도 있긴 한데요. 사설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상식도 풍부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답안을 작성을 하겠죠. 과학 서적을 많이 접하면 좋다라는 건 뭐. 다음 대구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대구 과학고등학교 뭐 문제 출제 방식은 거의 뭐 몇 년째 변화가 없고요. 타 교육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 자체가 문항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많이 푸는 학생, 이 학생이 대구과학고등학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항이 대부분 중등 심화를 바탕으로 뭐 한 전형적인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자, 수학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도 일부 출제되기 때문에 난이도 그 감에 있어서는 조금 상승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많이들 하죠. 자, 출제 범위는 딱 정해져 있어요. 중1부터 중3, 5월까지 학습한 내용. 이게 정확하게 밝힌 게 학교의 특징.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수학 문항수를 이렇게 증가했었죠. 그러니까 더 많이 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8학년도. 그런데 이때 이제 오히려 뭐 변별력 자체가 떨어져서 작년에는 문항수가 다시 감소가 되었고요. 난이도 또한 이제 하락해서 이제 꾸준히 뭐 준비를 잘해온 학생이었다면 뭐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 물론 뭐 킬러 문제라거나 어려운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만 뭐 타에 비해서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중등 교육 과정에서 고르게 출제되었고요. 문제 유형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문항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시간이 조금 늘어났고요. 일단 완벽하게 중등 과정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그 토대로 사회 개념을 조금 접해봤다. 라고 하면 뭐 괜찮았던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문항수랑 난이도도 변화가 없을 예정이고요. 뭐 올해도 뭐 과목과 시간 배분, 뭐 내가 자신 있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두면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않나라는. 광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의 경우에는 경시대회 스타일 문제를 좋아하는 학교가 광주죠. 자, 그래서 경시 대비를 했던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시 대회 준비 많이들 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뭐 경시대에서 굉장히 상을 받았다라거나 그러면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네, 3학년 1학기까지 내용만 출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고등교육 과정을 알면은 풀이가 쉬운 문제를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과학도 중등 심화 과정이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 뭐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정도고요. 과학 단원과는 일단 융합보다는 이 학교는 일단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딱딱 영역이 구분이 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각 50점, 100점, 200점 만점.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뭐 더 잘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이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이걸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랑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번 보면요, 과학예술영재학교 얘네들은 이제 1회부터 지금까지 2차 전형 시험은 공동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은 기초심화, 창의수학, 기초심화, 창의과학 이렇게 시험지랑 시간을 나눠서 그 형태를 보는데, 세종은 하나로 묶어서 다 같이 진행이 한다. 이렇게 있는 내가 그렇게 해서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전형 일단은 점수 차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인천에 비해서 세종이 높은 배점을 부여해서 좀 세밀한 평가를 진행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올해는 에세이 평가도 달라져가지고 인천은 올해까지 유지를 하고 세종은 폐지를 하게 되네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학은 중등심화 문제 다수 출제가 되고요. 심화수학은 모두 도형이랑 관련된 문제가 특징입니다. 창의수학 또한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냈었고요.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은 계산 과정이나 풀이 과정이 도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자, 과학을 전 영역에 걸쳐서 고르게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일단 실험을 설계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교과 지식, 심화 지식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험을 설계하고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세이 같은 패턴에서는 김소라 산유가 지문이 주어졌었고, 패턴에 대해서 문제, 핵심 단어 요약 이런 걸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문 예술 융합 소양 평가라는 점을 안다면은 일단 우리 아이가 과학적인 영향도 조금 있고 수학적인 영향도 뛰어나지만 인문적인 것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다라고 하면은 에세이가 잘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보통 대부분은 일단 수학, 과학 잘하는 학생들은 좀
언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공부를 많이 한 아이가 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할 때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지금 각 학교별로 일단은 뭐 최근 전형적인 변화를 알아봤고요. 1학년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각 학교별로 나뉘게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준비를 하신다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테고, 학생들도 이제는 지쳐 있다가 이제 막바지로 힘을 마지막까지 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 나라는 약 10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계열 쪽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발전을 한 나라죠. 대한민국. 정말 자부심 있는 나라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 나빠지고 했지만 4차 산업이 또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이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제 AI가 화두가 되고 있고 또 4차 혁명에 있어서 그 중심이 인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재고든 과고든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기도 하고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거나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를 이끌어 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요즘 의대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의대도 좋지만 저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인재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힘내십시오. 꼭 해내십시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바이.